배관 속에서 뚝뚝 흐르던 건 단지 낡은 파이프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젖은 욕실, 좁은 공간, 그리고 서로의 체온. 남편이 출장 간 사이 그녀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47, 서울 망원동에 사는 전업주부 윤지영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열어버린 문틈 사이 뜻밖의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죠. 그럼 지금부터 지영 씨의 뜨거운 낮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망원동의 오래된 연립주택. 윤지영은 거실벽에 걸린 작은 전기난로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 아이는 외가에 보내져 조용한 집안. 그런데 아침부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뚝뚝 탁탁 뭔가 새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욕실 문을 열었고 찬물 밸브 아래쪽에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일 사이로 스며드는 물줄기,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관 수리공 장기호. 근처에서 자주 봤던 번호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도착한 그는 군청색 점퍼에 무릎이 해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50세, 꽤 체격이 좋고 말이 없었습니다. 욕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 배관 밑부분부터 갈라졌네요. 안쪽까지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영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의 어깨 너머 구부린 등과 단단한 허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 고무장갑이 닿는 타일의 마찰음. 그 틈에서 묘한 긴장감이 그녀의 가슴께에 맺혔습니다. 장기호는 셔츠 단추를 몇 개 풀었습니다. 젖은 셔츠 아래로 보이는 굳은 팔뚝과 엉덩이, 곡선.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하지만 지영은 마치 무언가를 훔쳐보는 죄책감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영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물이 많이 고여 있었네요. 배관 안쪽도 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안쪽 깊숙이요.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관 안에 물이 아니라 그녀 안에 오래된 갈증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쪽까지 부탁드릴게요. 장기호는 잠깐 손을 털며 허리를 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른 땀이 그의 셔츠를 얼룩지게 했고 욕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지영은 수건을 건네주려다 멈칫했습니다. 젖은 손끝이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익숙한 공간, 하지만 눈앞의 풍경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몸을 낮추고 바닥에 배수구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엎드린 그의 등은 산처럼 견고했고 작업복 바지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는 마치 땅속 깊이 묻힌 금속관처럼 묵직해 보였습니다. 지영은 무릎을 꿇고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휴지를 건넸고 그가 조용히 받았습니다. 손끝이 스친 순간 지영은 묘하게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수리를 마친 그는 조용히 일어났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한번 물 내려보세요. 지영이 버튼을 누르자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와 함께 타일 사이로 퍼졌던 불안도 잠시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마주 선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지 누수 수리가 아니라 자신 안의 오래된 파열음에 대한 응급처치였음을. 고요한 욕실 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장기호가 말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도 점검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요즘 연립배관 오래돼서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확인할 게 많네요. 안쪽까지. 그 짧은 문장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결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장기호는 다시 지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맑은 오후였고 집안은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영은 가벼운 회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느슨한 단추 사이로 빛이 파고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싱크대 쪽도 이상한 것 같아요. 소리가 자꾸 나고 냄새도 좀. 장기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 밑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가 몸을 기울이며 작업을 시작하자 지영은 괜히 물잔을 꺼내는 척하며 그의 옆에 섰습니다. 고무장갑 위로 타고 흐르는 땀, 뻣뻣하게 굳은 손목, 조이는 소리와 함께 울리는 도구의 금속음이
지영의 귓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더운데 이거라도 좀 마셔요. 찬물을 건네며 손등이 그의 손목에 닿았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지영 씨, 혹시... 순간 정적. 지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남편분 출장 자주 가시나요? 지영은 그제야 작게 웃었습니다. 네. 자주요. 요즘엔 거의 집을 비우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손의 움직임은 더뎌졌고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지영은 그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혹시 밑에 뭐 더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쪽까지 다시 봐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멈췄고 지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장기호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무릎 위에 얹혔습니다. 더 이상 수리는 필요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새어나오던 물소리는 이미 멈췄지만 그날 지영의 집에서는 또 다른 압력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아래 몸을 숙인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 말없이 닿은 손등, 그리고 천천히 무겁게 쏟아지는 숨결 속에서 무언가 결심이라도 한 듯 장기호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작업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지영이 잊고 지냈던 감각을 깨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장기호의 입술이 조용히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은 가벼웠고 두 번째는 오래됐으며 세 번째는 그들의 모든 시간을 집어삼켰습니다. 부엌 의자에 그녀를 앉히고 그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영의 허벅지를 따라 올라가는 손길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다 안다는 듯한 여유와 숙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니트 원피스의 단추는 저절로 풀렸고 그 아래서 흘러나온 그녀의 체온은 마치 오래된 관을 따라 흐르는 뜨거운 물줄기처럼 순식간에 그를 덮쳤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그 남자의 손끝에 고정된 듯했고 입안에서는 낮게 끓는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관 오래된 만큼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더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감싸 안았고 그 순간 욕조 쪽에서 뚝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수도관의 물방울일 수도 있었고 둘이 감당하지 못할 감정의 파편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반 망원동의 햇살은 천장을 비틀며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주방 의자에 앉아 있었고 단추는 아직 절반쯤 풀린 채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평소보다 훨씬 선명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장기호는 조용히 싱크대 앞에 서서 냉수 한 잔을 벌컥 마셨습니다. 그의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목덜미 아래에는 붉은 흔적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술이 끝났어요? 장기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배관은 아직 압력이 좀 남아있네요. 밸브를 한 번 더 열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지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등 뒤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숨도 섞지 않은 채 그의 등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그녀는 손바닥으로 그의 어깨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조용히 돌아서며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욕실도 주방도 이미 지나쳤고 이번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걸쳐진 연한 회색 이불 위에 그녀의 몸이 먼저 눕혀졌습니다. 그가 이불 가장자리를 잡고 올려주는 손길은 마치 오래된 밸브를 조이는 정밀한 작업처럼 섬세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영은 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래된 관은 조일 때도 풀 때도 항상 조심해야 해요. 장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2번 다시 안 새게 할 겁니다. 그 말은 수리공의 다짐이었을까 아니면 그녀를 향한 욕망의 결이었을까? 침대 위에서 들리는 숨소리는 마치 파이프 깊숙한 곳을 흐르는 압력의 떨림처럼 끊기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기호는 주말마다 지영의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은 관 상태 확인, 실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중독되어 버린 틈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영은 말했습니다. 다 고쳤는데도 왜 자꾸 새는 기분일까요? 어딘가 계속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장기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배관이 아니라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욕실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맞닿았습니다. 이번에는 허겁지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맥을 알고 있었고 필요한 힘과 타이밍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타일 바닥에 깔린 작은 러그 위, 그녀의 몸이 부드럽게 펼쳐졌고 장기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듯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입에서 짧은 숨이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수도관의 마지막 잔류물이 터지는 소리처럼 작지만 강렬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몸을 깊숙이 밀어넣으며 마치 오래된 관 속을 탐험하듯 미세한 틈까지 기억하듯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거기 그대로 멈추지 말아요. 그리고 이내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서로의 몸에서 땀이 흘렀고 그 사이로 미묘하게 떨리는 진동이 타일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아닌 서로가 쏟아낸 모든 갈망의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한참 후 그들은 젖은 수건을 함께 널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영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항상 이렇게 일하세요? 장기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고치는 건 익숙하지만 이렇게 망가지고 싶었던 건 처음입니다. 지영은 말없이 그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다음에 새는 건 우리 둘 다일지도 모르겠네요. 초여름 한낮의 열기가 벽을 타고 오르던 날. 지영의 집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흐르는 커튼 사이로 바람이 어지럽게 드나들었습니다. 장기호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공구함도 없었고 작업복도 아니었습니다. 흰 셔츠에 짙은 바지, 그는 누군가의 수리공이 아니라 지영만의 남자로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엔 은은한 향과 긴장된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 점검인가요? 장기호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그녀의 뒤로 다가가 허리 뒤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길은 한때 물기를 닦던 수건보다 따뜻했고 그 입맞춤은 오래된 누수를 막아주던 실리콘보다도 더 단단하게 그녀를 봉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에게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던 시간은 다 말라붙은 배관 같았어요. 장기호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꽉 닫힌 밸브 하나 다시 열어볼까요? 두 사람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쏟아지는 물줄기가 아니라 조용히 차오르는 물소리 같은 관계였습니다. 천천히 풀리는 셔츠 단추, 이불 위로 스며드는 체온, 창밖에서 들려오는 생활 소음들조차 이 공간만큼은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손길은 이제 망설이지 않았고 장기호의 눈빛은 더 이상 일터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들어 침대 중앙에 눕혔고 두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따라 관의 흐름처럼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지영은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당신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그의 대답은 입술로 건네졌고 그들의 마지막 밸브는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베란다에 기대어 창밖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작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장기호는 옷을 다 입은 채 현관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을 열고 나가기엔 그들의 기억은 너무 젖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마지막인가요? 장기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 천천히 다가왔고 그의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동안 멈췄던 제 안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수였든 홍수였든 간에. 장기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남편이 돌아온다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연착, 곧 집에 도착할 듯.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물은 닦으면 그만이지만 당신 흔적은 쉽게 마르지 않네요. 장기호는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나가기 전 그녀를 다시 한번 안았습니다. 안쪽까지 고친다고 했잖아요. 이제 완벽하게 닫았어요.
당신도 다시는 새지 않게. 그는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 결국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문 앞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욕실 타일 사이 미세한 균열처럼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의 배관수리는 단지 물이 아니라 한 여자의 오래된 욕망을 열어준 일이었음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일탈이자 위로였던 이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